자, 반갑습니다. 연금왕 최도치입니다. 오늘은 연금 상품 말고 요즘에 가장 유행하는 달러로 목돈을 만드는 상품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많은 요청과 문의를 주셨는데, 오늘은 달러를 잘 어떻게 하면 모을 수 있을지, 그 해법에 대해서 여러분들 문제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귀하게 모신 전문가입니다. 내용 잘 끝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람, 구독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달러 모으기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금 박사 최도치님과 10년 정도 이제 인연을 맺고 이렇게 알고 지낸 이정국이라고 합니다. 저는 보험 쪽에서 영업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최도치님의 구독자로서 연금에 대해서 관심도 너무나 많지만 지금 시기에는 원화로 연금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달러 자산을 모으기에 너무나 좋은 시기고 앞으로 달러를 모아야 된다라는 좀 확신이 있어가지고 이 관련된 내용을 조금 안내드리고자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나이가 젊은 친구들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에 나이가 좀 있는 분들한테 투자를 하십시오라고 하는 편은 아닙니다. 다른 주식 전문가들이나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제가 너무 어리석고 그렇게 보일 수 있겠지만 제가 살아온 방법 그리고 제가 앞으로 살고자 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젊은 나이에 투자를 배우는 것과 나이를 먹고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시선이 있어가지고 제 나름대로의 의견을 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뭐라고 써 있냐면 위험에 대비하는 달러 투자라고 있습니다. 아까 투자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왜 여기 투자라고 돼 있나요? 라고 했었을 때 저는 달러는 정말 안전한 방법이기 때문에 투자라는 말을 쓰더라도 리스크가 없어가지고 이런 말을 쓰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 장을 보시면 저는 이 페이지가 제가 하고 싶은 말의 결론입니다. 저는 2015년도에 대위로 이제 전역을 했는데 제가 전역을 하고 우리 와이프랑 그때 해외여행을 갔었을 때 기준입니다. 2015년도에 환율이 1025원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군 생활하면서 모았던 돈이 만약에 1억이라고 한다고 하면 97,561달러를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10년이 조금 지난 지금 오늘 기준에 환율이 1,475원이라고 놓고 봤었을 때 제 돈 1억은 원화 가치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한 6,500만 원 정도의 가치가 돼 있었던 거고 달러는 10년 전에 달러가 1,000원이었는데 지금은 한 1,470원까지 올랐기 때문에 오늘 기준으로 환산한다고 하면 한 1억 4,400만 원의 달러의 가치는 올랐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의 결론은 원화의 가치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달러의 가치가 당연히 떨어질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원화의 가치보다는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결론은 원화의 가치보다는 달러의 가치가 훨씬 더 높을 거라는 전제하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의견이 많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야,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국가로서 다시 발버둥하고 우리나라가 잘 나가게 되면 또 이게 또 달라질 수 있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합니다. 하지만 원화의 가치보다는 달러의 가치가 훨씬 더 중요하고 가치가 더 높아질 거라는 말에는 좀 공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조금 참고를 하신 다음에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충 설명해도 우리 예전에 동남아 갈 때 200만 원이면은 동남아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동남아의 물가는 크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똑같습니다. 저도 최근에 태국도 갔다 오고 했지만 결론은 달러가 올랐기 때문에 다 오른 것처럼 저희가 체감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자, 이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미국의 달러는 전 세계를 어디를 가더라도 다 사용할 수 있는 기축통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로, 엔화,
기타 등등 세계의 어떤 통화보다는 달러의 사용량이 많고 달러만 있더라도 어디 가든 다 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경제력은 뭐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어마어마하죠. 전 세계의 시가총액의 24%가 넘습니다. 앞으로 미국의 경제력은 더 커질까요? 줄어들까요? 라고 했었을 때는 저는 더 커질 거다라고 보는 쪽입니다. 이유는 우리나라의 앞으로 그 개발이 되고 우리나라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의 성장률, 우리나라의 국가 성장률보다 미국은 지금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이 성장하고 발전해 왔지만 앞으로 미국에 더 발전되고 투자가 되고 성장하고 개발될 여지가 더 높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자, 미국의 군사력 말씀드리지 않아도 되죠. 저도 대위로 전역했는데 미군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세계 시가총액 10대 기업 중에 우리나라 삼성전자는 아직은 없습니다. 미국의 거의 대부분의 기업이 미국 기업이고 대만의 TSMC나 사우디 아람코 빼고는 거의 대부분의 미국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유, 기름도 미국이 제일 많이 생산을 하죠. 근데 중요한 건 기름은 뭐로 거래를 합니까? 달러로 거래를 합니다. 유학, 저도 우리 자녀가 둘이 있는데 우리 딸이 운동을 잘하고 공부를 잘해서 유학을 보낼 수 있다고 하면 저는 정말 미국으로 보내고 싶습니다. 중국이나 뭐 다른 나라들보다는요. 그 다음, 문화, 헐리우드, 기타 등등 문화도 미국이 압도적이죠. 스포츠부터 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는 이유는 모든 전 세계적인 경제력부터 군사력부터 사회 문화, 기타 등등 미국이 주도해 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달러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빠진 자료가 있지만 관광은 어디가 제일 많을까요? 관광도 미국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결론은 미국에 관광하는 거, 유럽으로 관광하는 거, 중국을 놀러 가는 거, 기타 등등 모두 놀러 가는 거는 다 기본적으로 달러와 연동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달러는 앞으로 정말 쓰여지는 곳이 너무나 많을 거기 때문에 쓰여짐이 많다는 건 가치가 그만큼 높아진다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달러를 엄청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경험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거를 경험 안 하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앞으로 저는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극단적인 예시를 통해 가지고 좀 이해를 돕고자 하는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97년도에 IMF가 터지기 전에 저는 1억을 우리나라 돈 현금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금 박사 최도치님은 그때 1억을 상견지명이 있어가지고 달러를 가지고 있었다고 치겠습니다. IMF가 터졌습니다. 우리나라 달러는 2,00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저의 우리나라 돈 1억은 그냥 1억입니다.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최도치님은 달러 1억이 2억이 됐습니다. 왜요? 환율이 1,000원이 2,000원이 됐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삼성동인데 삼성동에 그때 예를 들면 4억짜리는 없지만 4억짜리 건물이 있었다고 치겠습니다. 그때 IMF 때 반값 된 건물들이나 아파트나 이런 거 정말 허다했겠죠. 제 현금 1억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때 뭔가 행동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1억은 1억이니까요. 하지만 우리 최도치님은 달러 1억이 2억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4억짜리 건물이 2억이 됐다. 이거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경기가 회복이 되면서 다시 건물 가격이 다시 4억으로 복귀가 됐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현금 1억은 지금도 현금 1억입니다. 하지만 최도치님의 1억은 4억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맨 초두에 제목이 뭐였죠? 위험에 대비하는 달러 투자라고 했던 말이 저는 이런 부분을 조금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나라에 IMF가 터졌다라든지, 미국의 경제 위기가 다가왔다든지, 일본의 어떤 위기가 다가왔다든지, 제일 먼저 반영하는 게 환율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나라 원화만 가지고 있다고 했었을 때, 전 세계의 위기가 찾아오든, 우리나라의 위기가 찾아오든, 저한테 그 환율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화 자산이 아닌 달러 자산을 갖고 있었을 때는 이런 환율이 급격하게 올랐을 때 내 재산을
지켜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저는 위험에 대비하는 달러 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달러에 대한 교육을 많이 하다 보면 저한테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아니, 지점장님, 지금 달러가 너무 비싸지 않아요? 지금 달러를 어떻게 사? 내가 뭐 1,000원, 1,100원일 때면 달러를 사더라도 지금 1,400원이 넘고 1,470원 가까이 되는데 달러는 난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저도 그 부분의 말에 공감합니다. 저도 지금 달러가 싼 가격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이걸 시청하시는 분들은 주식을 하시거나 차트를 보시는 분이 있겠지만 어떤 위기가 찾아왔었을 때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것들이 환율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이해를 하실 거고 여기 밑에 부분에 노란색의 환율에 보면은 여기 이쪽의 내용을 보시면 환율이 지금 바닥이 다져졌다, 바닥이 올라갔다 이런 표현들을 저희가 주로 쓰는데 시청자님, 막말로 환율이 다시 900원, 1,000원의 시대가 오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시대가 오면 달러 안 사시겠습니까? 제가 봤었을 때 1,200원, 1,300원 전문가분들도 1,300원 정도는 다시 올 수 있다. 이럴 수 있지만 저는 어찌됐든 달러가 떨어졌을 때는 더 많이 사야 되는 게 맞는 거고 하지만 어떤 위기가 찾아온다든지 달러가 어떤 세계적으로 위기가 찾았을 때는 달러가 이렇게 가장 먼저 반응하는 걸로 봐서는 저는 달러는 지금 사는 것도 절대 나쁘지 않다. 그리고 제가 좀 이따가 추천드릴 상품은 달러가 오를 때는 정해진 달러만 사지만 달러가 빠지게 되면 더 많은 달러를 살 수 있는 상품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달러를 지금부터 사 모으는 것이 중요한 거지 달러가 1,470원이니까 지금은 못 사. 난 1,300원일 때 살게. 그런 거는 기대하기 매우 어렵고 1,300원이 막상 오더라도 사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론은 달러는 언제가 가장 높을지 가장 낮을지 알 수가 없다. 지금부터 달러를 매달 적립식으로 사 모을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오건영 본부장님의 이런 환율에 대한 그런 뷰나 이런 것들을 많이 듣고 많이 공부를 하는데 제가 들었던 것 중에 가장 좀 와닿았던 시선들은 이겁니다. 우리나라가 달러를 벌어들이는 방법에 있어서 옛날에는 우리는 이제 수출 국가니까 중국에서도 흑자였었고 미국에서도 흑자였습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미국에서 들어오는 달러가 정말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미중 간의 갈등도 있지만 우리 한미 무역 관련 것도 문제가 있어가지고 중국과의 무역도 적자입니다. 그리고 미국과의 무역도 지금 적자를 모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달러가 들어오는 곳이 지금 많이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저는 정말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달러는 들어오는 게 많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달러 자산을 많이 쓰고 있습니까? 안 쓰고 있습니까? 엄청 쓰고 있습니다. 뭘 쓰고 있죠? 첫 번째, 요즘에 해외 주식 안 하는 사람이 있나요? 개나소나 다 해외 주식 하잖아요. 그 해외 주식 뭐로 하나요? 다 달러로 하는 겁니다. 달러를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행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조금 자산이 있는 분들은 해외 부동산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옛날에 비해서 우리나라에 달러가 들어오는 것들은 많이 줄었는데 달러를 사용하고자 하는, 쓰고자 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다. 저는 이 말이 조금 많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달러의 가치는 원화의 가치보다 훨씬 더 가치가 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최근에 조금 강남에 조금 현금 자산이 있는 분을 만나서 상담을 한 사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 공감을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했던 말이 좀 마음에 들으셨는지 저랑 이제 계약을 하게 됐는데 저는 이겁니다. 저는 이제 재무 설계를 하는 사람으로서 돈을 시청자님들 이런 거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크게 설명드리지는 않겠지만 돈은 단기 자금이 있고 중기 자금이 있고 장기 자금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단기 자금하고 중기 자금은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고 대한민국 집도 사야 되고 차도 사야 되고 주식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기 때문에 원화 자산으로 모으는 게 저는 현명하고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장기 자산 최소 10년 이상을 모은다. 내가 10년 이상을 보고 투자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나라 원화자산에 모으는 게 맞냐? 뭐 보험 10년 내면 10년에 비과세 돼가지고 뭐 주는 우리나라 원화자산이 맞냐? 그리고 연금 10년 내놓고 내가 65살 때 한 달에 뭐 200만 원씩 받는 이런 연금보험이 맞냐? 라는 질문에 저는 물음표입니다. 저는 그런 거 추천하고 싶지도 않고 별로 그런 걸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최소한 단기, 중기 자금은 원화자산에, 장기 자산은 꼭 달러를 모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드렸더니 그 제 고객분께서 좀 이 부분에 공감을 하셨는지 저랑 이제 큰 계약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이제 돈이 조금 좀 여유가 있으셨던 분인데 이민도 뭐 고민해 보셨고 자녀분들도 셋이 있었는데 셋 다 유학을 보내보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나라 돈을 미국에 보낼 때 수수료라든지 그리고 돈을 보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달러를 가지고 오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달러가 원화보다 얼마나 더 유용한지에 대해서 뼈저리게 느끼신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이 말했던 부분에 대해서 크게 공감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의 결론은 돈은 단기가 있고 중기가 있고 장기가 있는데 최소 10년 이상의 뒤를 바라볼 거라고 하면 우리 지금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뭐 보험 상품이라든지 이런 뭐 원화 상품에 말고 달러 자산을 모을 수 있는 달러 상품을 가입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고 제가 안내드리고자 하는 상품은 달러 상품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매달 내가 예를 들면 300만 원이면 300만 원, 400만 원이면 400만 원 딱 정해진 돈을 달러로 모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일정 부분의 보험료를 납입을 하면 그 보험료를 달러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5년이고 7년이고 납입을 하는 거고 3년은 거치를 하는 거고 10년 차가 되면 124%라는 확정금리를 주는 상품입니다. 저는 너무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환차익에 대해서도 비과세고 보험이라는 상품은 5년 이상 납부를 하고 10년이 유지가 됐었을 때는 그 이자에 대한 부분은 비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장기 자금으로 돈을 만들 때 너무나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또 이런 설명을 하게 되면 저한테 이런 말 물어봅니다. 아니 그러면 정국 씨 내가 그래 달러 좋은 거 알겠습니다. 달러를 모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달러를 모을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줘 보세요 라고 했었을 때 제가 드리는 답변은 첫 번째 당근 거래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영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결혼을 할 때 축의금을 달러로 하는 편입니다. 예를 들면 달러로 하게 되면 좀 기억이 남겠죠. 그러면 그 달러를 어떻게 사냐? 당근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달러라고 치면 여행 갔다가 남은 달러를 이렇게 그냥 네이버 시세로 판매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렇게 달러를 얼마나 모으겠습니까? 뭐 정말 많이 모으면 한 여행 갈 정도 100만 원, 200만 원 정도 모으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거 모으려고 지금 뭐 달러 모으자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근 이런 식의 직거래로 모을 수 있는 달러는 한정돼 있다. 그런다고 해서 제가 많이 모은다고 해서 금고에다 넣어놓는 것도 웃기고 그렇게 금고에 넣어놓는다고 해서 저한테 누가 이자를 줍니까? 아니면 이사 갈 때 누가 가져가 버리면 한 번에 다 잊어버리는 거잖아요. 저는 그 방법을 추천드리는 거 아닙니다. 두 번째, 달러 적금 같은 게 있습니다. 하나은행이나 신한은행이나 뭐 토스나 이런 데 보면은 달러 예적금 상품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변동금리 상품인데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금리도 같이 떨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달러 살 때랑 팔 때랑 수수료 차이가 큰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 만기가 1년짜리입니다. 그런 걸로 모을 수 있는 부분들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달러 상품은 보험 상품입니다. 그리고 5년 납도 있고 7년 납도 있고 10년 납도 있는데 뭐 그걸 떠나서 매달 내가 우리나라 원화의 자산을 달러로 바꿀 수 있다가 핵심입니다. 중요한 건 달러로 바꾸는데 이게 5년을 납입을 하고 5년을 거치하게 되면 10년 차에 이자를 달러로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10,000달러를 모았다라고 하면 10,000달러의 24%의 24,000달러를 이자로 주는 구조의 상품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환이 1,400원이 아니라 만약에 10년 뒤에 1,800원, 1,900원이 됐다. 이 환 차익에 대해서도 비과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100만 원, 200만 원,
뭐 종신보험이네, 연금보험이네, 이런 보험 상품 하는 거 다 이유가 있고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그런 상품보다는 장기를 보는 상품이기 때문에 원화를 달러로 바꿔야 된다. 근데 이런 걸 합법적으로 해줄 수 있는 상품들이 있다. 저는 이 상품을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조금 안내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돼 가지고 조금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문의 남겨주시면 제가 뭐 이런 영상으로라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조금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의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하면 첫 번째, 원화의 가치는 정말 많이 떨어졌다. 예를 들면 10년 전에 10만 원이면 한 달 용돈으로 충분히 쓸 수 있었을 텐데 지금 10만 원, 10만 원 가지고는 뭐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또 달러. 옛날에 100달러가 크냐, 지금의 100달러가 크냐라고 했을 때 지금의 100달러가 40% 이상 더 큽니다. 왜? 환율이 1,000원에서 1,400원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10년 뒤에도 똑같습니다. 저는 원화보다는 달러의 가치가 훨씬 더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그래, 정국아, 네 말대로 원화보다 달러 자산이 더 중요한지 알겠어. 그러면 달러를 어떻게 모아야 돼? 그런 상품들은 당근으로도 준비할 수도 있고 외화 적금으로도 준비할 수 있지만 달러 보험 상품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비과세와 환차익과 확정금리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 너무나 좋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단기 자금이 있고 중기 자금이 있고 장기 자금이 있는데 단기 자금하고 중기 자금은 원화 자산에 하지만 장기 자금만큼은 꼭 달러 자산을 모아놓는 게 우리 포트폴리오 상으로도 너무나 중요하다. 이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맞아, 저 생각이 좀 맞는 것 같네, 나랑 생각이 비슷하네, 이런 분들이 있다고 하면 꼭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최대한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전문적인 방법으로 해가지고 안내를 드리고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달러에 대해서 기본적인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뭐 댓글에다 남겨주시면 제가 그 부분을 또 추가해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연금왕 최도치입니다. 오늘 달러 모으기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히 알아봤는데 궁금하신 거는 댓글, 그 다음에 URL을 남겨놨으니까 편하게 문의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도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